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7% 상승, 코스닥은 1.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가 상당히 좀 이제 낙폭을 키우면서 무너지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까지 바닥을 좀 다지고 돌아 나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졸저리 형태로 막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면, 저는 시장을 조금 비관적으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주축 종목, 주축 섹터 혹은 종목들이 1, 2, 3 이렇게 예를 들어 있을 때 이 주도 섹터들이 전부 다 흐름이 무너져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가 조정이 나오면 하나는 또 버티고 하나는 또 올라가고 얘가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 주도 섹터가 순환매를 돌면서 버텨주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랑 뭐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2차 전지까지 같이 무너진다, 힘이 없다 이러면은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 전지는 또 흐름을 만들어 가고 이런 섹터가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일단 어제 방송에서 멘트를 좀 드렸는데 코스피도 일단은 뭐 슬슬 좀 이제 방향도 돌릴 때가 좀 됐죠. 너무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시장을 좀 캐리해줘야 될 종목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낙폭을 끝내고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줘도 충분하다.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바닥을 어느 정도는 다져가는 과정이니까 상승 나왔다가 뭐 120선 맞고 또 조금 이렇게 눌렸다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바닥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뭐 카카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서 아무튼 이렇게 주축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종목도 생기면서 거래소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2차 전지 워낙 세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워낙 시세를 냈다가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도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봐야 뭐 크게 조정이 나올 구간도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아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추석 뭐 이번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2차 전지 섹터가 쭉 강하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좀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로 한번 눈을 돌릴 필요도 있겠다.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뭐 산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죠. 어찌됐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여기서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면서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런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달라지는 전략은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IT 반도체 종목 항상 탑3를 뭐 제 개인적으로 뽑았던 거는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이었죠. 아주 오랫동안 반도체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세 개만 뭐 그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랑 하나마이크론을 저는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근데 이번에 이제 혹시 중소형 반도체 쪽이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도 이제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뭐 한미 반도체랑 하나마이크론, 뭐 DB하이텍 얘네들은 워낙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DB하이텍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한미랑 하나마이크론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애들, 그동안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은 이런 애들이 탄력 좋게 올라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이 여기서 더 간다라는 가정하에 2차 전지 섹터 다음에 어떤 섹터로 수급이 몰릴지에 대한 고민.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 한번 봐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좋았고, 뭐 한 2, 3주 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2차전지 섹터가 강한데, 뭐 가장 처음으로 뭐 LNF나 코스모 형제들이나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강했고, 그 다음에 뭐 대주전자나 후성, 뭐 캠트로스 이런 소재주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주가 혹시 움직인다면 SK 아이테크놀로지나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제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테마가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확산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래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이제 드렸고요.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일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제가 진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저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할 거고요. 그 와중에서 뭐 이제 영화테크나 특히 파워로직스 같은 애들도 이런 구간에서 몇 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얘는 뭐 생각보다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좀 없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들어가서 단탓거리 정도는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좀 뽑아주지 않고, 이거 흐름이 지저분하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근데 어찌됐건 오늘 웰크론 한택이 뭐 그 전에는 이제 영화테크가 싸줬었지만, 영화테크랑 파워로직스 뭐 정도만 외롭게 폐배터리 테마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오늘 웰크론 한택이 이제 상한가 비슷하게 쏴주면서 좀 더 이 폐배터리 관련주, 폐배터리 테마에 대한 힘이 조금 더 견고하고 세질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은 웰크론한텍이랑 영화테크랑 뭐 파워로직스 얘네들이 순환매가 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지금이 5시 20분이거든요. 영화테크가 시간에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할 때도 있고요. 못 보면서 할 때도 많은데,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웹진 시간에 간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시간을 안 봐가지고. 근데 제가 막 떠들고 있었을 때 시간에 가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남들이 보면 진짜 바보같이 보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뭐 얘는 힘없이 일단 밀렸고, 아무튼 폐배터리 관련주는 지금 이제 뭐 2차전지 쪽에서 뭐 소재주들 뭐 후성이랑 캠트로스, 대주전자, 그다음에 뭐 코스모, 뭐 LNF, 뭐 이제 세로닉스는 상한가 간 종목이니까 조금 배제를 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애들이 이제 잠깐 주춤한 사이에 폐배터리 애들이 이 2차전지 관련 수급을 싹 쓸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확률 높게 보고 매매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거는 파워로직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얘가 진짜 안 가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좀 만들어 놓고 순환매 개념으로 웰크론한텍이랑 영화테크가 쉴 때 혼자 또 한번 뽑아줄런지, 이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LNF나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금 공략하기가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조금 그래도 뭐 조금 안전하다, 공략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들은 이런 뭐 코스모화학의 이런 1차 파동의 눌림 구간, 뭐 어제도 설명드렸고요. 얘도 여기를 이제 2만원을 뚫어주면서 2차 파동으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재료 대비 이 정도면은 덜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꼬꾸라지지 않는다면, 시장만 받쳐준다면 얘는 아마 여기서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8%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충전소도 아직 흐름이 죽지 않았죠. 디스플레이텍이나 뭐 원익 PN이 이런 종목들, 얘네들도 어차피 지금 이제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 구간이에요. 눌림목이 발생이 되어지고 항상 1차 파동 후에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2차 파동으로 가는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들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2차 파동의 구간으로 봐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차 파동 그리고 눌렸다가 3차 파동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는 제가 지금 가장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뭐 무조건 오른다 뭐 그러니까 공격적인 마인드보다 내가 이 테마를 매매할 때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어떤 테마가 더 많이 올라갈까 보다 얼마나 안전하면서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테마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길게 보면 우리의 계좌를 잘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요렇게 일단은 4개의 테마를 놓고 봤을 때 안정성 면에서 지금 리스크가 가장 없는 쪽이 어딘가? 일단은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면은 인물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지율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있을 수 있겠는데, 인물에 대한 어떤 이제 굉장히 원로 정치인이고 뭐 아직 이제 안 나온 잡음이나 노이즈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인물에 대한 리스크 가장 없는 부분은 홍준표랑 이낙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랑 윤석열 쪽은 인물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아직까지 남아있다. 노이즈가 많습니다. 이재명도 물론 이제 찌라실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반박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뭐 아들에 대한 의혹. 근데 의혹이라는 게 사실 규명을 떠나서 의혹이 제기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제 그 담당 기자가 뭐 재산이 수천원이 됐다 뭐 요런 의혹도 좀 있어서 일단 이재명, 윤석열 쪽은 인물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홍준표, 이낙연 쪽이 인물에 대한 리스크는 가장 낮다. 이 넷 중에.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지지율에 대한 리스크죠. 지지율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이낙연 쪽이 리스크가 가장 낮고 윤석열, 이낙연 쪽이 리스크가 가장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리스크가 이제 이 넷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리스크, 지지율에 대한 리스크 둘 다 지금으로서 선방하고 있는 쪽, 좀 낮다고 판단되는 쪽은 저는 홍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주는 매매 눌림이 조정이 나오면 뭐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제 종목들이 워낙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들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수적으로 타점을 잘 낮추던지 한 방에 막 들어가지 마시고 이만큼 이제 레인지를 넓게 보고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선제도 이제 1차 파동 나오고 11선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경남스틸은 조금 주가가 높긴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땡겨서 그래서 한 요정도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대연도 어제 뭐 C에 땡겼다가 이렇게 이제 밀어버렸는데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나왔을 때 얘가 얼마나 깔끔하게 들어간 상한가였나. 근데 좀 지저분하게 들어갔죠. 지저분하게 상한가가 들어간 애들은 뭐 우리가 그런 부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한가를 보내면서 털었을 확률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까.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거래량이 줄었지만
기준봉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력이 안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상한가 보내면서도 다 털 수 있어요.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확률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상한가 갈 때도 좀 깔끔하게 들어가서 세력이 나갔을 확률이 다소 좀 적고 기준봉 보내고 만들고 나서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가지고 조금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이렇게 좀 넓게 잡고 분할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MH 에탄올도 오늘 여기 딱 매수 자리죠. 여기 제가 참 즐겨 사용하는 기준선. 저희 리딩방도 오늘 여기다 이제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14,600원에 매수를 걸어놨고, 또 매도도 걸어놨어요. 15,000 얼마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반등 나올 때 이제 익절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 다음에 뭐 동양 피스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애들 음봉 나올 때 조금 이렇게 버티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TK 신공항 관련주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얘네들도 충분히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홈세트홀딩스랑 보강산업은 반등이 일단 어느 정도 좀 나오긴 했는데, 그다음에 화신전공이 뭐 상들어가고 이러지 못했지만 탄력이 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인성정보,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재택치료로 뭐 갈 수도 있고, 홍준표의 원격 의료 뭐 정책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돌파해 놓고요. 딱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한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이 이제 이재명 뭐 관련주도 일단은 먹을 구간은 주진 않겠어요. 뭐 아들이랑 뭐 그 담당 기자 의혹이 뭐 진짜 사실로 밝혀지지만 않는다면 이재명주도 뭐 너무 그렇게 겁낼 거 없이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주 전남 경선 투표가 이제 추석 연휴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슈거리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쪽은 이번 주 내내 이슈거리가 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부터나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광주 전남,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인가요? 이제 경선에서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가 누릴 것이냐는 결국은 뭐 주가에 다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삼부토건이 시간에서 오른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은 이낙연인 것 같다. 그러면은 광주 전남 경선에서 혹시라도 이낙연 쪽이 만약이라도 우세를 보여버린다 그러면은 워낙 낙폭이 컸던 애들이라서 반등이 정말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남선 알미늄이 좋은 이유는 얼마나 올라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시 뭐 이재명주로 엮이면서 얼마나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혹시라도 이재명이 광주 전남 경선 투표에서 좋은 결과를 못 보여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이 종목을 조금 좋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테마 말고도 지금 알루미늄 가격 상승 테마랑 쌍용차 인수 테마가 같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악재가 나왔을 때 뭐 조정폭이 그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반대는 아니고 첨언을 드려보면 이낙연 관련주들은 가장 최근에도 뭐 얼마나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낙폭이 너무 지금 뭐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미 1차 슈퍼위크 때 이 경선
전체적으로 질 것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은 하방은 어느 정도 좀 닫혀 있는데 혹시 투표에서 우세했을 때 올라갈 구석은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낙연 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랑 윤석열은 지금 세트예요. 홍준표랑 이재명이 세트고 홍준표, 이재명은 최근에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또 고가권에 있을 때는 조그만 악재만 나와도 조정폭이 크게 나오죠. 근데 이낙연이랑 뭐 윤석열 관련주들은 여기서 뭐 악재 더 나와봐야 더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 잡고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아마 반발력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IB 김영 보고 있고요. 얘도 차트를 조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인성정보랑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항대를 두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뭐 돌파 실패 돌파 실패 결국은 돌파 이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 맞고 떨어지고 돌파 실패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는 거의 이제 돌파를 일단은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로 좀 넘어와서요. 어제 제가 HLB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폭이 있으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나노코박스 승인이 나도 아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 뭐 승인 났다고 기사 났다고 야 이제 간다라고 생각 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승인이 났죠. 근데 승인이 나면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재료 소멸, 그러니까 단기 재료 소멸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오늘 이제 뉴스 기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조정이 일단은 조금 나왔고, 근데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G3BNT 인수 뭐 재료도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물론 이제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큰 회사에는 뭐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뭐 상승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회사가 급등이 나오죠. 아무튼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나면 이제 이 다음 재료는 뭐냐면은 나노코박스 WHO 요 재료가 남아 있죠. 근데 또 뭐 어느 정도 시간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WHO 재료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기간이 많이 남았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가 좀 지금 가긴 했지만 뭐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얘는 와 뭐 그냥 이슈만 많이 안 됐지 거래 대금만 많이 안 터졌지 뭐 진짜 신풍제약 저리 가란데요. 얘가 얼마부터 올라온 거죠? 야 18,000원 9,000원 한 2만원대부터 올랐다고 치면 10만원이니까 5배 올랐네요. 대단합니다. 얘도 뭐 그러니까 얘가 죽으려면 여기서 죽었던가 아마 쌍봉 맞고 죽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일단 쌍봉에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쌍봉까지는 일단 한번 칠 거야 라고 말을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살짝 돌파할 수도 있어요. 살짝 돌파해 놓고 여기서 이제 쌍봉이 나올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수도 있는데 또 워낙 또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값은 상당히 저항이 되지만 또 뚫어내면 또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저는 전고점에서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전고점까지 가는 기대감으로 여기서 매매를 하고 전고점부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전고점에서 막 돌파한다고 들이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좀 다뤄드렸던 폴더블 폰 관련주고요. 특히나 세경 하이테크가 낙폭이 이제 반등도 없이 계속 떨어져서 조금 걱정이신 분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는 어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왜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는지, 뉴스 체킹을 해야 되고 기대감이 살아나는지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사실은 상당히 유혹이 되는 눌림목 자리죠. 이런 자리들. 근데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는 그러니까 리딩방이라는 표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저희는 어제 여기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갔고요. 오늘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막 이렇게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 가지고요. 일단 익절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서 오늘 반등 때 챙기고 나왔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아마 21선 눌림목을 만들어내고, 야, 그래도 이렇게 힘이 좀 있었던 앤데 어느 정도는 좀 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에서 폴더블 폰 만들던 회사가 포기했다고 하죠. 어려워가지고, 아, 삼성 니네처럼 못 만들겠어 하고 포기했다고 하고, 아이폰 13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은 뭐 지 플립이나 폴드 입장에서는 악재가 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제 악재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출시가 되게 되면 그냥 또 뭐 악재 소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 13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은 주가의 흐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뉴스 체킹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파이테크닉스도 이렇게 이제 21선이 좀 올라오면요, 눌림목 딛고 요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 얘는 또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뭐 들어가진 못했지만, 아무튼 뭐 이제 신작 뭐 흥행 이슈에다가 최근에 이제 무증 이슈가 붙으면, 제가 요때도 그렇게 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끼 있는 애가 무증 이슈 붙으면은 주가가 진짜 웬만해 가지고는 몇 배씩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멘트 드렸는데 얘도 뭐 심상치 않네요. 아무튼 어찌됐건 뭐 최근에 중국발 게임 악재가 좀 있었는데 게임주들이 생각보다 잘 버텨줬고, 이런 식으로 뭐 어제는 데브 시스터즈, 오늘은 뭐 위메이드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라도 돌면서 급등을 시켜주면 다른 게임주들한테도 이런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데브나 위메이드는 뭐 이제 그 상한가 트레이딩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안전한 자리들에 있는 애들 중에는 펄어비스 급등 후에 이렇다 할 반등 도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공매도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애플카 대장이었던 현우산업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애플카는 좀 애매합니다. 공략을 하기가. 제가 이날도 공략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캔들 자체만 보면 충분히 사볼 만한 자리였어요. 여기서 뭐 이 정도 안에서 분할 매수 해보면 되니까. 근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애플카 뉴스가 나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 이 쉽게 나오지가 않을 것 같은 거죠. 어찌됐건 뭐 얘네들이 도요타랑 뭐 이제 LG랑 SK 왔다가 갔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비밀 유지를 어마어마하게 철통보안하는 애들이라 뭐 가서 또 자기들끼리 생각도 해봐야 될 거고 결정 짓는데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하나씩 또 이렇게 뉴스가 없으면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이때 매수하지 말자라고 이제 패스를 했는데 다음날 이제
완성차 업체랑 협력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애플카를 만들 거다라고 뉴스가 나오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도요타가 떨어져 나갔네. 그러면 거의 지금 LG 쪽으로 굳어지는 거 아니야? 원래도 아이폰 만들면서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매수해볼 만한 자리 눌림목에 이제 다 와갑니다. 근데 이때랑 또 똑같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올 뉴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됩니다. 한번 이런 자리들이 오면 매수해볼 만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크게 먹을 생각 없이 내가 적당히 그냥 먹겠다는 생각이면 한번 매수해볼 만은 한데, 이제 이렇게 파동을 좀 먹고 싶다면 어떤 뉴스가 나와줄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좋아요 눌러달라는 소리를 좀 안 했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뭐 방송 보고 도움이 되셨거나 수익이 좀 나셨다 그러신 분들은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뭔가 방송 보고 될 것 같은데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매수는 잘 되는데 매도가 좀 잘 안 된다 싶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지금 이제 매매하거나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뭐 연락 주시고, 저희 이제 또 회원님들 많고 따뜻한 방이니까요. 또 위로 또 받으시면서 수익도 내고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